수업 페이지 열어놓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코드.org 3단계 열어놓고 풀면 되고요. 그리고 REPL 열면 언어는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름 수정은 선택이고 Create REPL 해서 만들고요. 초반에는 수업 페이지 코드.org REPL 이 세 개만 열어 놓으시면 돼요. 수업은 오후 7시에 시작해서 오시면 코드.org 띄워놓고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부터 문제를 같이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이거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코드.org 닫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거고, 쇼파일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main.py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컨트롤 A 안돼요.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했으면 만든 곳 있죠? 가서 컨트롤 V 까지가 이제 문제 준비예요. 여기까지 안 된 분 있으신가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초록색으로 런 버튼이 있는데 이건 실행이에요. 실행 버튼. 코드 실행한 결과는 여기 콘솔에 나오고요. 런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도 되고, 마우스만 올려보면 컨트롤 엔터 보이죠? 이게 단축키예요. 코드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컨트롤 엔터만 눌러도 여기 콘솔에 결과 나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파이썬 배울 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책은 조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지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좀 책에 대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콘솔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콘솔에 나오는 상황이나 이 에러 메시지 등으로 공부할 거라서 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돼요. 이제부터 이제 코드를 보고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예상, 예측,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코드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자, 방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콘솔에 안녕하세요 나왔는데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 수 있는 거 최대한 추측해보세요. 첫 번째로 얘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이것만 나왔어요. 쌍따옴표를 포함해서 이 프린트나 뭐 발호 있죠? 얘는 안 나왔어요. 이 정도만 파악해도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 비교를 하면 되죠. 이거를 일단은 좀 해놓고,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죠. 전후 결과를 비교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하는 역할을 알 수 있겠다, 이게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앞에 이 샵 Shift 3인데 샵을 맨 앞에 붙이면 그 뒤는 프로그램이 무시해요. 코드를 안 읽어요. 그냥 메모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런 버튼 누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역할이 뭔지 나온 거죠. 쌍따옴표 안쪽 여기를 결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걸 지워보고서 실행을 했을 때 콘솔에 빨간 글씨로 뭐가 많이 나왔다, 이거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야 돼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콘솔에 빨간 글씨로 나온 거는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ain.py라고 하죠. main.py는 현재 위치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여기 이거랑 이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라인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신텍스 에러, 인밸리드 신텍스라고 나오죠. 자, 이걸 보고서 지금 이런 에러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라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텍스 에러라고 되어 있죠. 영어라 모를 텐데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 탭을 열고 붙여넣기 하세요. 자, 이러면 결과 나오죠. 문법상 오류라고.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 문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많고 많은 오류 중에서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 문법이 잘못된 거고, 문법이 잘못된 겁니다. 신텍스 에러가 아니라 다른 오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오류인지 복사해서 검색하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떤 종류의 오류고 어디서 잘못된지 하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쌍따옴표를 보면 안쪽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뒤에 뭔가를 좀 더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쵸? 그러면 쌍따옴표 밖에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하죠? 문법이 안 맞아서 지금 이제 여기 콘솔에 출력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안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거 깜빡할 수도 있죠. 쌍따옴표 하나 이래도 뭐라고 할 겁니다. 문법 오류인데 자세한 내용 여기가 전이랑 다르죠. 이것도 복사해서 검색하면 나와요. 뉘앙스라도 알겠다 싶으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고, 그러면 해결해서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맞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걸 예측해서 여기 문제 3개 있죠? 이 3개를 풀어주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영상은 잠깐 멈출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려면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되는데 자, 이거 되느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알아들 수 있는 문법으로 코드를 짜야 돼요. 그리고 10번을 출력해달라고 하고 있죠. 키보드 주작법 배운 거 쓰면 됩니다.
10번만 해도 되죠. 자, 실행을 해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나왔네요. 10번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0번만 반복을 해도 되죠. 또는 없애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것도 10번 출력이 됐으니 답이에요. 답이지만 이제 첫 번째 경우와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치다 보면은 뭐 여기 얘만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알아채기 힘들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몇 번째 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라인하고 뒤에 오는 숫자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 보면 다른 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빠진 게 뭔지 알 수 있죠. 쌍따옴표 그리고 제대로 에러 없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하나만 나왔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수정을 하세요. 맨 위에 거부터 해결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요. 그러면 또 뭐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또 고치고 실행을 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해결하고 마지막에 실행했을 때만 문제 없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진짜로 1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뒤에다 번호를 써도 되죠. 어차피 이 쌍따옴표 안에만 있으면 오류는 안 나니까 상관없죠. 자, 화면 보세요. 지금 알 수 있는 점 뭘까요? 알 수 있는 점 파악해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세 줄만 하고요. 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 있죠. 얘는 안 읽고 얘는 주석이니까 결과 보면 여기 무작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 있죠. 그쵸? 순서 1, 2, 3 지키면서 보여주잖아요. 실행할 때 뭐 다른 때는 뭐 일정 확률로 뭐 3, 2, 1, 뭐 2, 1, 3 이렇게 안 보여주죠. 계속 실행해보면 알 겁니다.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봐도 되죠. 이제 처음처럼 다시 바꿔놓고 실행하면 1, 2, 3이 나오고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도 해볼게요. 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행해보면 됩니다. 안쪽에 써진 대로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문제 풀어도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풀 때 클릭을 하시고 쇼파일스에서 main.py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B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에 실행했던 코드의 결과가 있죠. 이거는 여기 쓰레기통 아이콘 클릭하거나 여기 또 되려나? 클리어 안되네요. 자바의 경우는 이 클리어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클리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문제 풀던 곳에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 전에 풀던 문제랑 같이 나오죠. 한 파일 내에서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풀었던 문제는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석 처리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문제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거 이 상태 덮어쓰기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석 처리하는 거 컨트롤 슬래시는 좀 자주 쓸 거고요. 커서가 위치한 곳 있죠. 여기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그 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빠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전 문제 풀었던 거는 지우는 거 추천드려요. 문제가 자꾸 쌓이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와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조건이 붙은 문제를 볼 텐데 이 조건은 반드시 엄수하셔야 되고요. 일단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안녕이 한 줄에 10개가 나왔어요. 이거 별표는 Shift 8이에요. 정식 명칭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곱셈 기호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10번 나오겠죠?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뭔지 곱하기 10이 뭔지 언급한 적이 없지만 결과를 보고 곱하기 10이라고 쓰면 10번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잘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3번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도를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러면 끝이에요.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 100번 반복을 하겠죠. 쌍따옴표, 곱셈기호 숫자 쓰면은 어떻게 나오겠다 돼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두 가지 중 하나로 했으면 해결된 거고, 해결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이제
강사가 풀라고 한 문제 다 풀었으면은 여기 코드.org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다 했다. 알고리즘 문제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이거 있죠? 이거는 지우고요. 클리어 버튼 누르면 사라집니다.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고 조건이 있는데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꼴은 있어야겠죠? 자, 이게 기본꼴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러면 실행했을 때 안되겠죠? 안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실행을 해보면 문법에 오류는 없죠? 자, 이때부터 조건과 힌트를 이용해서 정답에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 이 역슬래시 n 있죠? 얘 언급 안 했는데 있죠? 방금 주석 처리 해달라고 한 슬래시는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 슬래시는 오른쪽 쉬프트의 왼쪽에 있어요. 역슬래시는 이렇게 생겼고, 학원 컴퓨터 키보드 기준으로는 백스페이스바 밑에 있네요. 아니면 이제 화상 키보드에 화상 키보드에서는 얘처럼 생겼어요. 얘가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는 보통 여기 수직바랑 같이 있어요. 수직선바. 국내 생산 키보드는 이 역슬래시보다는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이제 개인용 PC 키보드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역슬래시를 쓸 때, 그리고 메모장에서 역슬래시를 쓸 때랑 여기서 쓸 때랑 달라요. 그 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역슬래시를 쓸 때 쉬프트를 누르고 역슬래시 키를 누르면 수직선 바가 나와요. 구별하셔야 돼요. 역슬래시 n을 써서 줄바꿈을 하라고 했고, 어떤 설명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화면 보세요. 자,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점 보세요.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무슨 차이죠? 줄바꿈 한 번 더, 여기 한 칸이 더 들어가 있죠?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 파악해야 되고요. 우선은 이건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이거 여기 있어도 될까요? 이건 실행해보면 되죠. 모르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나면 해도 상관없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했는요, 마찬가지로 안 되죠?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해봐야 돼요. 줄바꿈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자, 옆슬래시 N 안녕 바로 나오죠. 안녕 다음에 줄바꿈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안녕까지 읽어드리다가 얘를 만났어요. 이걸 만나면 그 다음 줄에 이 뒷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들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장 중간중간에서 줄바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10번을 출력을 하는데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 거죠. 그렇죠? 줄바꿈 하면서 잘 했으니까. 몇 번 맞았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 칸 떨어진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줄바꿈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뺀다면, 자, 이걸 빼고 실행을 할 건데 여기 한 칸 들어가 있죠. 지금은 실행하면 안 들어가 있죠. 이제 또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10 전문제에서 했죠. 자동으로 얘까지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은 뭐 빼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이것도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쓰든 안녕하세요 10번 출력된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프린트의 역할이 뭐냐, 쌍따옴표 안쪽 이 안에 있는 게 콘솔에 출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는 키워드예요. 프린트는 키워드는 C언어나 파이썬 또는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지정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뜻이고, 키워드의 수가 많을수록 어렵겠죠. 파이썬이 좀 기초 언어 중에서 제일 쉽다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 이유는 키워드의 수가 적어서예요. C++은 이제 키워드가 많고요. 파이썬은 그에 비하면 적습니다. 결론은 이제 프린트는 출력을 해주는 키워드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나중에 이 코드상에서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럼 이 프린트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쓰는 법 잊었으면 수업 페이지 와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영상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왔을 때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10번이니까 30시간이죠? 30시간 만에 언어 하나를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십시오. 학원에서 하는 것 그 배로 하셔야 됩니다. 외국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복습하고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자, 눈으로만 보고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세요.
예측한 결과랑 여기 실행해서 나온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다를 수도 있어요. 곱하기 10은 이걸 10번 하겠다죠. 이걸 10번 하겠대요. 읽어드립니다. 안녕 하고, 근데 바로 만났네요. 그럼 여기 하세요가 나오고 또 10번 반복이니까 안녕으로 가죠. 지금 여기가 두 번째 줄 상황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안녕인 거고, 그러면 안녕 했는데 또 줄바꿈을 만났어요. 그럼 그 뒷내용인 하세요 이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안녕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10번 채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세요 까지 나오는데 이 뒤에 안녕이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왜 하세요만 나왔을까요? 맨 마지막 줄에. 숫자 세보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0번 다 채웠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연습 따로 해주시고요.